제가 이 뮤지컬 쪽이라든가 문화산업 쪽 강의를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런 모임에서 그 이런 작은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그 뮤지컬 이야기를 좀 많이 해달라는 게 많아서 한 6, 7년 전부터 뮤지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건 처음입니다. 어제 저녁에 미장원에 문 닫았는데 문 닫는 찰나 10시에 가서 머리도 깎고 왔습니다. 좀 젊어지려고 깎고 오고 이랬는데 막상 오니까 제가 예상했는 것보다 더 정말 그 제 개인적으로 신선하고 또 너무 젊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이 모임이라는 이 장소가 그 사무실도 사실은 저 끝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요 길 가다 끝에 지금 커피숍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거리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어른이 요 건너편에 살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오다가 좀 일찍 나서서 어른도 뵙고 이렇게 오면서 참 행복한 그런 자리가 또 이 우리 여기 초청하신 김영환 박사가 아주 행복한 자리라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있고 젊은 또 우리 앞날을 이끌어나갈 분들이 있어서 보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경입니다. 이거 의자 있는 거에 앉아서 해도 되는 편하게. 예. 저기 제 강의 할 거는 없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는 거 그리고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나중에 많은 그 질문도 또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은 뮤지컬 그 쪽에 일을 하는데 뮤지컬이라는 게 이게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연 쪽으로 일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할까 이렇게 합니다. 제 어릴 때 꿈이 그 가수였습니다. 여기에 뭐 요즘은 전부 텔레비에 많은 스타들이 나오니까 가수하고 싶은데 저는 꿈이 가수였고 그 가수를 꿈을 꾸게 된 것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연찮게 공부는 너무 하기 싫고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제 연년생 누님이 있어요. 누님이 담임 선생을 하신 분이 제가 그 다음 연도 3학년 때 또 담임 선생을 맡으셨는데 이분이 항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 누님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느냐 어떤 형제 때 이렇게 다르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 1학년 2학년 때까지 숙제를 내면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은 누님한테 좀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3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누님 선생님이라서 숙제를 내는 거를 누님이 해준 걸 글씨체를 보고 알게 되더라고요. 숙제도 직접 해야 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다니기가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친구들 만나서 놀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저한테 누님 때문에 그런지 애정이 있는지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라 그러고 그 와중에 수학 그 음악 시간에 노래를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3학년 선생님이 노래를 듣더니만 아니 내가 그 노래를 이렇게 누나하고 다르게 노래를 잘하고 또 그때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목을 이렇게 세 박자 어린애들 그 합창단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박자를 맞추는 이걸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합창부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얘는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음악적으로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누나하고 달리 공부를 강요하지 말고 음악적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고 합창부에 가서 제가 그 전까지 공부 못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노래 음악 칭찬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창부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집에 종손이고 장남이고 해서 그 노래하는 걸 합창부에 계속 안 시키려고 전학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우리 집에 종손을 이 선생님이 음악 잘한다고 해서 계속 그쪽으로만 뛰어든. 그래서 이 성당동으로 전학을 왔어요. 제가 대신동에서 전학 오니까 적응도 안 되고 그 음악 여기를 보니까 합창부도 없고 신생학교라서 학교도 가기 싫은데 제가 참 감성적으로 참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 남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었다라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광복절날 그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고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다른데 그 시대에만 해도 그 제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만큼 세뇌 교육도 중요하다는 게 나오는 게 제 어머님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저희 친어머니고 한 분은 유경수 여사였어요. 그래 텔레비에 유경수 여사가 총 맞고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날부터 시작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안 나왔습니다. 진짜 슬펐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학교 방학 그때는 방학이라서 방학 끝나고 학교를 안 가려고 제가 그래 계속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까 왜 학교 안 가려고 하느냐. 학교는 가야 된다. 그래서 왜 안 가려고 하는 이유를 사실은 그때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어릴 때. 너무 어린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충격은 학교를 가기 싫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학교 가기 싫다고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같은 어머니인데 친어머니한테 그러면 얼마나. 그래서 학교에 친구들하고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이 학교 못 다니겠다. 그래서 원 학교로 다시 전학을 다시 갔습니다. 1년 다니고. 그러면은 요번 4학년까지만 다니고 내가 5학년 때부터 전학을 시켜줄게 이래서 갔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제가 계기가 음악에 대해서 좋아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만큼 남들에게 감성적으로 너무 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모질하고 뭐 이런 사람이가 아닌 게였나. 그 대신에 장점이 있다면 감성이 좀 풍부해서 학교도 가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왔는데 중학교로 오니까 진짜 공부 못하니까 때리더라고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가면 안 때리는데 그때 밀대자루 이런 걸로 때려요. 공부 못하면은. 제가 시민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가 불교학교라 가지고 신생학교라고 머리를 팍팍 깎고 다녔고 그 시절만 해도 제가 김요한 박사 고등학교 한참 후배라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금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이 동네였습니다. 앞산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해가 80년대 후반까지가 이쪽이 강남은 그때 없던 시절인데 우리나라의 강남인택입니다. 예. 여기에 전부 지금도 보면 100평 넘는 집들이 많이 있는 게 그때 다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앞산 밑에 가까운 고등학교가 생겼으니 그 불교학교지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싫은데 맞기 싫어서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맞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지금도 스승의 날 되면은 모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성함이 건자 병자 균자입니다. 건병균 선생님인데 그때 제가 별명을 병균이니까 박테리아라고 얘기했어요. 박테리아. 이 선생님은 자기가 보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남아라 그러면은 그때 서너 명이 딱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선생님은 그 시험을 중간고사 쳤는데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중간고사보다 5등이 떨어지면 5대를 때려요. 밀대로 엎드려 붙이고 해가지고 그 맞고 나면 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서 5등 떨어지면 5방을 맞으면 그 다음 10등이 올라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나 5방 맞으면 한 1등 정도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유리한데 꼭 한 번 맞고 나면은 쫙 오르고 그 다음에 뚝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셨는가 하면은 지금 매일시민 편집국장하고 있는 이상원 편집국장이 반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친구하고 제하고 또 삼성에 지금 다니는 친구하고 3명은 무조건 남아서 공부를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제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으니까 선생님 심부름이 신암동인데 이 집이 신암동에 어머님을 모시고 사모님도 학교 선생이라서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가끔 심부름 갈 때마다 제가 무조건 갑니다. 가겠습니다 선생님. 가는 이유는 여기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신암동 갔다가 학교까지 오면은 2시간 넘게 걸리면 중간에 놀 수가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서 선생님 심부름은 제가 다 갔어요. 그만큼 제가 공부하기 싫은데 이 선생님이 3학년 때 제하고 또 요 3명을 그대로 같은 반으로 데리고 갔어요. 담임쌤. 제가 그때 또 학교 가기가 싫은 겁니다. 이거 진짜 악몽이다. 선생님 그 밑대 자료에 맞기 싫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딱 처음에 친구 한 명을 따라서 3학년 초에 갔는 데가 로라 스케이트장에 국제 로라 스케이트장이라 경명여고 옆에 있는 스케이트장에 갔는데 거기에 로라 스케이트장에는 옛날에는 DJ가 있었어요. 음악 틀어주는. 그 노래를 들으니까 이 세상이 제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놔두고 선생님이 공부를 하라고. 그런데 수업 마치면 남아라 그러니까 정말 아프다는 핑계로 롤러스케이트장 가고 집에 제사했는데 아버님이 꼭 빨리 오라 그래가 가고 롤러스케이트장을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한 번은 잡으러 왔더라고요. 확인하러. 그때부터 정말 얼마나 그 많이 맞았는가 하면은 선생님을 그래서 그 선생님이 때리고 안티프라멘을 엉덩이에 발라주더라고요. 주고 이제 밥을 한 그릇 사주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정을 갖는데 너는 어떻게 선생님을 속이고 아프다 그러면서 롤라장 가고 네가 인생이 나중에 되면은 나를 만나는 걸 되게 고맙게 느낄 거다. 지금 이렇게 맞아도. 그런데 그때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정말 서럽더라고요. 왜 내 공부하기 싫은 걸 선생님이 강제로 때리면서. 우리 시대는 이제 일제자제가 있어가 교복 시대니까요. 제가 졸업하니까 교복 자유라, 두발 자유라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졸업하는 연도 83년도 2월달에 졸업했는데 그때 교복 자유라하고 두발 자유라가 생겨서 제가 졸업하면서도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도 시민고등학교가 되었어요. 정말 또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민중학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있는 이상은 나를 계속 스토커처럼 성적도 확인할 거고 그 꿈에도 막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어릴 때 꿈에도 나타나요.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민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민고등학교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음악을 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하고 내하고는 공부하지 말고 음반을 모으자. 이래가지고 음반을 모으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음반이 수입이 안 돼가지고 백판 그래가지고 불법 음반인데 이 LP판 있죠. 불법 음반인데 이거를 다 찍었어요. 정식 음반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음반을 모으고 음악 듣고 이런 걸 하면서 제 꿈이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꿈이 가수 되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키워나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 친구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재수를 하는데, 지금처럼 재수를 하면은, 지금 재수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재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재수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떨어지면 자동으로 재수를 하는 겁니다. 그 재수를 하는데, 그때 재수하는 멤버들 중에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잘된 사람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할 때 그때 느꼈는 게, 제가 첫 번째 좌절감은 대학교 떨어졌을 때 좌절감을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은 참, 제가 우리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원래 수능 친 건데 수시를 다 떨어졌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왜 떨어졌을까 보니까 굉장히 요즘은 교육이 과학적이고 그렇더라고요. 이 수능 수시 모집도 그렇고 정시 모집도 그렇고.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얼마나 눈치 작전이 뛰어나면 좋은 대학도 쉽게 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운이 나쁘면 진짜 떨어지는 시대고, 기본은 공부는 잘해야 돼. 그래서 그때 내보다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교 가고 나는 왜 떨어졌을까, 이런 좌절감에 굉장히 느꼈었는데, 그때 재수를 하면서 유일하게 음악 다방을 갔는데, 그 다방에 DJ가 지금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DJ가 빠마를 해가 머리 이렇게 길어서 도끼빗을 뒤에 꼽아서 드라마에 한 번씩 나오죠. 머리를 이렇게 괜히 DJ 박스에다가 하면은, 왜냐하면은 그 시절에는 연예인이라는 게 지역의 DJ였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도 잘 없는 시대에 텔레비에 본 가수를 직접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에 콘서트를 뭐 자주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지역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음악 다방, 음악 감상실인데, 거기에 가면은 DJ가 괜히 못 낸다고 이렇게 목소리도 이런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빠마무리를 해서, 그리고 괜히 이제 주스 이렇게 여자들이 뭐 오빠 신청곡 틀어주세요 하면서 주스 한 곡 서비스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수키입니다 이러면 수키씨 고맙습니다 목소리 쫙 깔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가니까 정말 멋있어요. 정말 DJ가. 야, 그래 재수하다가 야, 나는 이 DJ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음악 가수는 도저히 지역에서 힘들 거 없고 DJ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가 DJ를 하는데, 재수하는 사람이 DJ 하겠다니까 DJ를 시켜줍니까? 청소부터 하래요. 그러면 학원에 가가 공부하다가 점심시험 끝나면은 나와서 청소하고. 근데 학원에도 그때 시절에 상상을 초월하는데, 수업을 중간에 하다가 나가서 안 들어오면은 또 거기도 때립니다. 학원도 때립니다. 선생님들이. 그만큼 옛날에는 학원 선생도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합반은. 그래서 거기도 때리가, 야, 이거 우리 둘 다 그만두고 단가 듣자. 그냥 단가 과목을 정해서 듣는 거. 아니 학교에서도 그래 맞았는데 학원에서까지 사람을 때리는. 그래서 종합반에서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이 DJ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인생에 지금 생각하면 가장 행복한. 지금도 그 시절이,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죠. 그 다음에 신청곡 남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줄 때 그분의 행복감을 보고, 저는 근데 그때 DJ 할 때 그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는 내보다 또 음악을 모르는데 인기가 더 있어. 얼굴도 내보다 못생겼는데 더 인기 있고. 그래서 DJ를 하면서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남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나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경상도 대구 토백이라서 저는 도저히 DJ로서는 사투리가 심해서 어떻게 하면 차별할 것인가. 보니까 DJ가 인기 있으려면 여자들한테 인기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한테 인기 있으려면 신비감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DJ가 탁 끝나면은 나가면은 여기 와서 차 한잔 하시죠. 뭐 저기에 차 한잔 하시죠. 그 시절에 그 다방의 주인은 차를 많이 왔다 갔다 DJ를 마시야 매상이 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바쁩니다. 거절합니다 하면서 맨날 그냥 갔어요. 끝나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비감주의로 가자. 신비감. 그래서 하다가 제가 별 이름이 보니까 배성혁이니까 촌스러운 것 같아요. 남들은 뭐 김준입니다 하고 다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배민입니다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배민, DJ 배민. 이래가지고 이름을 배민, 그러니까 민 오빠 뭐 민이 오빠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러면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하면 꼭 만집니다. 제가 오늘 바빴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좀. 그래서 다방 DJ 하다가 시내 음악 감상실에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내 음악 감상실에 가니까 그때 코리아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향천동에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5층에 코리아 음악 감상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게 제 첫 취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니까 월급은 1시간 반 하는데 그때 돈으로 3만 원인가 줘요. 처음 가니까. 한 달에 3만 원, 하루에 3만 원이 아니고. 그런데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니까. 그럼 이 사람들하고 뭔가 또 차별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영어도 모르고 발음도 사투리 쓰고 지금은 모르겠죠. 옛날에는 그 표준말만 써도 남자가 멋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투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차별화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DJ보다 잘할 수 있는 건 노래다. 그래서 차라리 팝송을 틀더라도 국산 신청곡이 왔을 때 그 신청곡을 제가 살짝씩 직접 노래로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또 컨셉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게 또 히트했어요. 정말 뭐 그 시절에 뭐 김수희의 멍해가 나오면 멍해 노래를 이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한 구절 쫙 부르는 거예요. 그 컨셉으로 가는 인기가 좋으니까 저기 그 어딘가 하면은 북비산 노타리에서 그 전에 경북대학교 북문이 생겨가지고 북문 앞에 에덴다방에서 스카웃이 들어온 겁니다. 에덴다방에서 배민씨 우리 경북대학교 앞에서 좀 DJ를 해달라고. 그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요즘 뮤지컬 배우처럼 개런티를 이제 협상을 합니다. 제가 코리아 음악 감상실에서는 뭐 3만 원 받지만은 10만 원 받는다고 거짓말하면서 거기는 좀 거리가 있어가 20만 원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저쪽에서 12만 원 줄게요. 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문 앞에 그 에덴다방에를 탁 갔는데 야 가서 하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죄송합니다. 이거 좀 고등학교 은사님이잖아. 예, 선생님. 예,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죄송합니다. 이거 끊어야.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예를 말명이었어요. 아직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제 말 찾습니다, 진짜. 그래서 갔더니만 여기는 가니까 신청곡이 뭐 영어로 적는데 제가 모르는 팝송을 신청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이제 뽀롱이 다 나잖아요. 그럼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런데 영어를 근데 제가 모르는 팝송 신청하면 아예 오늘 신청곡이 많았어 이러면서 소개도 안 해버립니다. 그 전략으로 갔는데 거기에 갔을 때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라는 음반이 있는데 그 음반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음반이고 그 음반이 불법 음반이었어요. 물 좀 주소라는 제목의 한대수 씨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있던데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때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와, 이 사람 앨범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앨범을 내가 꼭 LP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DJ를 이렇게 하는데 그 북비산 노타리에 새마을 다방이라고 음악 다방이 생기는데 제발 좀 오라고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는 북비산 노타리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동네라서 상공단.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 30만 원 줘야 갑니다. 이제 그걸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쪽 가서 다 한번 해보자. 이러니 그쪽에 가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인기 DJ 배민호다 이래가지고 이야.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신청곡이 전부 다 국내 가요예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난 거예요. 막 오빠 그러고. 그런데 저하고 같이 했는 친구는 DJ한테 저보다 인기가 없어요. 이 친구는 둘이 재수를 했는 친구 둘이가 했다고. 이 친구는 또 장점이 브레이크 댄스를 기계 체조를 명덕초등학교 때가 춤을 다 했어요. 기계 체조를 하는데 뭐 가수 하겠다고 자기는 DJ는 내보다도 이제 나는 인기 있으니까 자기는 가수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가지고 이제 하는데 야 그러면은 하루는 자기가 그 희자매라고 여자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혼혈이죠. 혼혈 가수 한국인 여자 3명이 노래하는 희자매가 그때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거기 인순이 씨도 그 싱어였어요. 거기 뒤에서 춤을 춘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DJ 하고 있는데 와서 공연을 한번 해봐라. 근데 공연을 하는데 막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춤을. 그래서 이 춤추는 걸 보면서 야 너는 가수 한다 그래서 너는 내보다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가수는 절대 안 되고 가수 뒤에 춤만 해라. 내가 춤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도 가니까 우성약국이라고 있는데 새마을 다방에서 바로 대각선 쪽에 우성다방이라고 있는데 제가 오니까 그 다방에 손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성다방에 그 마담이 오셔가지고 밤에 만나니까 우성다방으로 오라는 겁니다. 스카우트. 이야, 그래서 우성다방으로 스카우트를 가는데 제가 그 헛다리를 들고 기부스를 한 거예요. 기부스를 했는데 기부스를 한다고 한 3일 쉬고 기부스 해가지고 새마을 다방에서 DJ를 보고 있는데 에덴 다방 갔다가 낮에는 코리아 음악상 갔다가 에덴 다방 갔다가 코리아 음악상 감상시 갔다 에덴 다방 갔다가 저녁에 이제 새마을 다방에 갔는데 새마을 다방 주인이 막 어떻게 월급을 20만 원씩 주는데 자기 관리를 이따구 식으로 하느냐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성다방으로 계속 콜이 오는데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성다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그 다방에서 이제 막 신생 새마을 다방이 장사돼야 된다고 우성다방으로 옮기니까 또 손님들이 이쪽으로 쫙 가잖아요. 근데 우성다방에서 한창 하고 있을 때 에덴다방에 이제 그 북비산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 그 다방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두 가지를 세 군데를 다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한테 제가 6개월 동안 할 테니까 그 6개월 동안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그 한대수의 씨의 물좀 주스로 하는 LP판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된대요. 이 판은 절대 안 된대요. 이 판은 제가 정말 갖고 싶은 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이래가 그만둬 버렸어요. 진짜. 그 6개월 동안 그 일은 월급하고 그거하고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성다방에서 DJ를 하고 있는데 웬 양복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배성혁 씨 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 본명을 아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그때 제가 어릴 때 생각이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왔구나. 그때 한참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화 시대입니다. 83년도 4년도
저는 그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순수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DJ입니다. 잠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그 시사적인 거를 매일 스포츠 신문, 조선일보를 읽고 DJ한테 DJ 박스에 들어가면은 코리아 음악 감상실이든 음악 다방에 가면은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얼굴도 그렇고 사투리도 쓰니까 차별하기 위해서는 괜히 진짜 어린 마음이 하나도 모르는데 그 시절에 그 사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시대적인 거. 지금 뭐 요즘 미국이 뭐 경제가 힘들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어 보이잖아요. 일부러 있어 보이려고 제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야구가 이제 프로야구가 생겼어요. 전두환 정권 때 프로야구가 처음 생겨가지고 원래 삼성 라이온스에 지금 장유저 선수가 3월 오픈 6리인데 어제 뭐 안 봐도 그 스포츠 조선에 다 나오니까 신문에 그걸로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야, 지적이다. 거기에서 다른 DJ보다는 차별할, 제가 왜 자꾸 차별하는가 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제가 차별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사투리를 쓰고 이래서 해서 나름 DJ라는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국정원에 지금 그때는 안기부인데 안기부 사람이 나를 잡아가려면 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중학교 은사님이 사회 선생님인데 2학년 3학년 때 숙제를 뭐 내는가 아마 신문에 사설이 있는데 사설에 한문이 나와요. 한문을 해석해서 오는 게 숙제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설을 읽으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모르는데 그걸 한문을 다 해석해서 오는 숙제를 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 제가 하는 게 지금 매일신문에 이상훈 편집국장도 아마 중학교 은사님 때문에 신문사를 안 갔겠나. 그래서 그 친구하고 둘이가 그 은사님을 스승의 날 지금도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야, 참 종손이 대학교도 안 가고 DJ 한다고 머리에 빠마이가 이만큼 길어서 뒤에 도끼비 꼽았어. 맨날 배민입니다. 그러고 제가 또 제 방에다가 음악 감상실로 스튜디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그냥 그 DJ가 마이크로 하는 게 아니고 DJ가 음반을 찾아서 꽂고 바늘로 꼽아서 뭐 마이클 잭슨의 무슨 노래입니다 이러면 탁 틀고 이런 것도 다 기술적으로 다 해야 돼요, 연습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알아서 그 시켰어요. 일부러 머리를 빡빡 깎아서 김천역에 가서 새벽에 김천역에 전방으로 군대를 강제로 보낸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김천역에서 새벽에 보니까 저희 어머님, 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이 우 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전날 머리 팍팍 깎아 나는 안기부로 잡혀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군대를 이제 보내는 걸 시켜서 그래 가는데, 그때 제가 느꼈는 게 저희 그 열차 안에서 그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날 그 열차 안에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서럽게 울어요. 여자친구는 안 울더라고요. 이상하다.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우는데 딱 기차가 착착착착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딱 가는데 출발 딱 하니까 막 갑자기 헌병대에서 오더니만 차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옷에 있는 거 다 내놓으러. 그래 저희 어머님이 그 와가지고 저한테 빨리 팬티를 바꿔 입어라. 그런 팬티를 왜 바꿔 입을까? 팬티 줄 안에다가 10,000원짜리를 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놨어요. 급할 때 쓰라고. 그때 군에 돈이 있으면은 사고 쳐도 된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 제가 이렇게 느꼈는 건 뭔가 하면은 그때 이제 두 번째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진짜 잘 나가는 DJ인데 이 멋있는 직업을 놔두고 군에 입대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랬는데 그것도 최전방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최전방에 군에 입대를 해서 군에 가서도 DJ를 했습니다. 최전방에 서 있는데 최전방에 거기에 40명씩 자는데 중간에 난로에 그 떼고 쫙 긋어서 이렇게 자는데 대구에서 왔는데 보니까 제가 피부가 좀 하얀 편이에요. 속살이. 그렇게 고참들이 피부가 하얗다고 매일 옆에 오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와서 이 피부를 곱다고 만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라 만지고 막 그 아직도 그 뚜꺼비 같이 생긴 사람이 키도 째면한 게 한 사람이 있어. 조선대학교 다닌 사람인데 평생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내 가슴을 핥아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밤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딱 그 높은 고참한테 가서 그때는 경상도 고참한테 가서 제가 밖에서 DJ를 했는데 자면서 음악을 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같이 뭐 사투리 많이 쓰는데 어떻게 DJ해서 그래. 제가 DJ해서 음반을 좀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해보래요. 그래서 밤에 잠이 오는 오늘 12월 달에 오병장님의 생일인데 하면서 멘트를 쫙 하면서 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이제 옆에 안 재우고 다른 사람을 옆에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면할 때도 제가 이제 DJ를 이렇게 했어요. 그 DJ를 이제 몇 번 하면서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그냥 꿈은 제가 가수 하려고 했는데 이 음악 쪽에 있어야 되겠다. 음악만 들으면 저는 너무 행복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대를 해서 오니까 그 3년 사이에 이 DJ 문화가 하얀 길을 걷는데 제가 그래도 전부 선배들이고 후배들이니까 DJ 직업 하나 구해달라고 제가 하니까 또 감상실을 하나 해줬어요. 거기서 하는데 보니까 요즘은 손님도 없고 음악 듣는 옛날 그 시적인 그런 신청곡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양길이구나. 왜냐하면 볼거리가 많아지고 칼라 텔레비가 생기니까 주집마다 칼라 텔레비에 볼거리도 많은데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DJ 같이 했던 친구가 난리가 났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부터 보니까 소방차에 막 벙벙 날아다니는 거야. 소방차에 도건우라고 중간에 들어가서 소방차 멤버. 근데 그 시절에 최고의 그 그룹이었어요. 아이돌 소방차. 그래 너는 노래도 못하는데 춤을 잘 추니까 가수 하니까 나는 니를 찾아가서 나는 정식으로 그 노래 잘하는 가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그 영등포의 나이트클럽에 소방차가 온다라고 광고하는데 그 앞에 겨울에 기다려가지고 쇼 끝나고 막 나가는데 나이트클럽 앞에 여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교복 입고 뻗들고 있는 거예요. 뻗들고 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한 5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제가 친구를 만나러 와도 쟤하고 만날 수 있는 그게 없는 게 사람들이 하도 많고 매니저 있지. 그래가지고 막 그네들도 도망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제일 고함을 한번 질러봤습니다. 건우야 하면서 고함을 지르니까 막 도망가다 뒤돌아 딱 보였길래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힐튼 호텔로 오래요. 힐튼 호텔. 그래서 남산 힐튼 호텔로 가니까 커피숍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여기 어떻게 왔냐니까 군에 제대하고 그래서 네가 가수에 이런 유명하니까 내 가수 시켜도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한숨을 쉬더라고요. 성녀가 가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네 알다시피 내가 네보다 노래 더 잘하지 않느냐. 그게 네가 노래 잘한다는 거하고 서울에서 노래 잘한다는 건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귀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과연 가수 중에 누가 있을까 착각에 빠져 있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오늘 자고 가라 이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기차 타고 7시간 동안 기차 타고 내려와서 야 내가 분명히 가수 할 수 있는데 내가 참 절친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랬는데 또 내려와가지고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소원이 있대요. 저희 어머님이 참 아버님이 대학교를 좀 가래요. 대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제가 자존심은 좀 많이 강하고 대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나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해가 대학교를 가나 5월 달에 제대해가지고 자절했는 게 12월 달인데 야 그래서 겨울에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해서 다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도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고 다 떨어졌으니까 그때 경북 산업대라고 생겼어요. 거기에 컴퓨터과가 굉장히 유망 직장이라 그래서 그래 어머님 소원을 풀 컴퓨터과에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수학을 또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과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친구들도 수준도 떨어지고 그때까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컴퓨터과가 이게 선생님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20년 후 되면은 휴대폰으로 서로 지금 스마트폰 이야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무슨 이런 미래의 황당한 이야기를 내가 이쪽에 업을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진짜 그래 들었어요. 지금은 컴퓨터를 터미널로 해가지고 깔아서 하지만 무선으로 한대요. 곧 무선으로 한대. 한 5년 후나 10년 안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으로 컴퓨터를 그러면 한번 해볼까라니까 그때 돈으로 컴퓨터가 80만 원씩 애플이 나왔는데 애플 컴퓨터가 뭐야? 애플은 더 비싼데 보니까 디자인 전문 컴퓨터입니다. 그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 애플 회사예요. 저 컴퓨터로 먼저 나왔잖아요. 그때 차별화되게 저는 애플 컴퓨터를 샀어요. 돈을 되게 비싸게 주고 부모한테 켜서 애플 컴퓨터를 사서 이 컴퓨터는 내가 디자인을 한번 이쪽에 끼가 있으니까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음악 작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애플 컴퓨터는 이게 전문 컴퓨터고 그래서 보통 컴퓨터의 2배를 받는데 그걸 사놓고 이제 그걸 공부하려고 딱 하는데 누가 기회가 온 거예요. 내 잘 아는 가수가 유명한 김현식, 강윤원 씨인데 내가 네 소개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또 세상을 만났다. 바로 서울을 간 겁니다. 가서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고 노래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해보래요. 괜찮네. 그럼 여기서 배워라 그래. 조건이 있는 게 아침 일찍 스튜디오에서 자고 청소하고 밥 해놓고 간식 해놓고 이걸로 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 청소하니까 얼굴은 모르겠는데 유명한 가수라고 많이 와요. 그때 가수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랬는데 행정하게 가수가 가수 할 것도 없네요. 그 강인원 씨라고 이분이 저한테 불렀어요. 불러서 성령아 너는 노래하면서 사투리를 많이 쓴다.
노래하면서도 사투리를 쓴대요. 그래 제가 가사를 보고 그대로 불렀는데 어떻게 사투리를 씁니까? 사투리를 쓴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 가서 대구 내려가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들 그래 생각하는데 말을 못해가 네가 성실해서 갔는데 나는 일을 아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겠죠. 가수 이상우는 그때도 가수 이상우도 가수가 아니었어요. 정식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이상우 씨가 원래 50서입니다. 이상우는 내보다 더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이상우는 니보다 부산이지만 사투리 많이 써도 노래할 때 사투리 안 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대구를 내려와서 학교나 다니자 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수들이 대구 내려올 때마다 저를 찾는 거예요. 야 배성혁이 어디 그 대학 축제 가는데 제가 차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 그 차를 그 태워서 좀 가달라 이러다 보니까 아는 선배가 강인원 민혜경 콘서트를 한대요. 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내 강인원 씨 잘하는데 그래서 그럼 네가 와서 도와라 이러가 도와준 게 이 공연기획자로 정식으로 데뷔를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뭐 포스터를 이렇게 불법으로 그 하는 게 아니라 풀 있잖아요. 풀 도배풀. 그 다음에 50 본드 이걸 섞고 넣은 거예요. 섞어서 막 비벼서 남들 자는 시간에 가서 그 빗자루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 빗자루로 한번 쫙 발라요. 바르고 포스터를 딱 붙이고 또 그냥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 한번 싹 하면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뛰려고 해도 안 됩니다. 50 본드. 이거를 막 붙이러 다녔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밤마다 이거 붙이러 다니느냐 내가. 아무리 선배 밑에 있지만은.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광고 회사를 큰 걸 그 결혼할 여자하고 한다고 공연을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공연기획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89년도에 처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기획사를 이름을 뭘 할까라고 해서 성우, 이룰 성자, 도울 우자, 이루어서 돕는다. 그래서 성우 이벤트라는 단어가 그때 너무 생소할 텐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AFKN이라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TV가 KBS, MBC 밖에 없었는데 그때 세 번째 채널이 AFKN이라고 미국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미군들 위한 거. 거기에 보니까 코리아 뭐 빅 이벤트 88 올림픽 하면서 빅 이벤트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저 이벤트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니까 뭐 사건, 사고 이래 나오는데 왜 이벤트냐.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빅 이벤트구나. 그럼 나도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서울은 모르겠는데 이벤트라는 단어를 처음 썼는 게 회사 이름 쓴 게 저일 겁니다. 그래서 성우 이벤트라는 이름을 하고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뭐 아는 가수들 불러서 공연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제일 만만한 게 친구였던 김광석입니다. 김광석이가 가장 그 음악할 때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회사를 차렸는데 공연을 좀 같이 도와도 이래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완전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컨셉이 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공연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가수 공연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유명한 사람 공연을 하는데 적자가 나면은 돈도 안 주고 술 사주고 강주나 부산에 가면은 공연 기획자들이 건달이 하는데 가수 공연해 놔놓고 밤에는 공연 끝나고 나면 밤무대 세우고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나타나서 딱 공연을 하는데 컨셉을 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컨셉을 했죠. 공연을 할 때는 연출을 해야 된다. 무대는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텔레비에 매일 보는 사람들 보고 싶겠느냐. 텔레비에 안 나오는 사람들 공연 안 나오는데 음반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그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하니까 뭐 아주 단순한 건데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공연 기획을 했는가 하면은, 그래서 1년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배성혁이라는 사람이 공연을 하면, 계약하면은 정확하게 계약금 주고 막대금을 주고 딱 끝나고 나면은 회식하고 아주 젠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대도 뭐 밴드 뒤에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밴드 설치하고 뒤에 무대를 세트를 만든다. 제가 직접 대학 돈이 없으니까 대학생들 미대 학생들 불러가 이렇게 그림 그리라 하고, 그 다음에 스티로폴 회사에 찾아가가 잘라서 붙이고 못으로 치고 이런 걸 했어요. 그 아주 단순한 건데, 그렇게 하다가 홍보를 하는데 왜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할까? 오프라인으로 포스터, 효성여대 봉덕동 앞에 포스터, 뭐 여고라는 요고 앞에 가는 포스터는 다 붙이고 이래가. 그 시절만 해도 신문이 엄청난, 신문의 파워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타자를 쳐서 좀, 그것도 좀 이상하게 그 보도자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뭐 이성철 콘서트 예를 들자면 이성철이는 뭐 어떠고 이번 앨범 어떠고 보도자료를 하나 만들고 사진을 직접 뽑아가지고 1호 봉태여서 기자한테 찾아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기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공연을, 클래식 공연이든 가수 공연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찾아오면은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보면은 기사를 낼 건데 아무도 안 오니까 기자들이 찾아가서 기사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내고 아주 지금 생각하면 안고 다니는데 그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내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이 제 공연에는 관객이 오고 기자들도 보도를 많이 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느꼈던 거는 뭔가 하면은, 이 공연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을 줘야지 이 가수 공연이 계속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좀 진솔한 스타일의 김광석 공연이 있다면은, 락 공연하는 사람들은 정말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락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그 가수 공연에 노래 못하는 가수는 절대 공연을 안 했어요. 그때 가수가 노래 못하는 가수가 어떻게 공연을 할 수 있어요? 텔레비에 인기 있다고 공연하는 거. 정말 차별화되게 노래 잘하는 가수들 공연 위주로만 쫙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그 시절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공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뮤지컬 페스티벌 그때 집행위원장 할 때 KBS에 여자 기자가 인터뷰를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는데 참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 모르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걸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공일오비 팬클럽 회장이었대요. 그래서 사장님 잘한다고 공일오비 무대를 뒤에 막 이틀 동안 만들고 있을 때 팬클럽 회장이라고 와서 김밥을 직접 만들어 와서 학생이 주고 갔어요. 계속. 근데 그때 느꼈는 그 이미지가 세월이 지나니까 전혀 제가 못 느끼겠지만, 그때 이미지 기억나는 게 딱 있는 게, 굉장히 학생이 착하고 공부 잘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팬클럽 회장이라고 와서 저녁마다 와서 고생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김밥을 사온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니까 넥스트 팬클럽이라 사람이 성인이 돼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그런 식으로 쭉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는데 엊그저께 상공회의소 막년회 할 때 그 가수 김종환이라고 그 왔을 때 이제 제가 거기에 있어가 김종환이가 이제 그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옛날 생각을 나게 만들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은 뮤지컬 쪽에 있지만 자기가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연 기획자는 대구에 있는 저기 있는 배성혁 씨라고 그 사람들한테 저는 사실 부끄럽고 갑자기 생뚱맞게 제 이야기를 거기에서 왜 하나 노래 부르는데 지금 자기가 그때 존재의 이유 하면서 김정환입니다라고 하고 소개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객석 뒤에 거기에서 아줌마들이 왜 안 나오지? 근데 언젠가는 하면서 뒤에서 촥 나오면서 장미를 한 송이 이렇게 아줌마들한테 주니까 아줌마들 얼마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컨셉이 사실은 배성혁 씨가 옛날에 자기 가르쳐 준 거고 제하고 트러블이 생겼는 게 텔레비에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김종환 씨 텔레비에 나가는 순간 망한다. 못생겨도 그리 못생긴 가수는 없었어. 그런데 원래 통기타부터 시작을 해가 무명 때부터 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그 옛날에 리아카에서 노래 틀어주는 것 때문에 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가 200만 장 넘게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알았는데 북한의 주민들이 가장 지금 많이 부르는 노래가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네. 또 그 노래는 공식적인 데서 불러도 북한에서 제재를 안 한답니다. 가사 내용이 전혀 관계없고 사랑을 위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놀랬는 게 몇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은 공연이라는 거는 손님이 있든 없든 공연을 이렇게 쭉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딱 두 번 빼고 공연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김종환 공연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존재의 이유가 뜨고 사랑을 위하여가 엄반이 막 뜨기 그때 200만 장 이상 팔렸으니까 완전 행진한 거죠. 그때 부산에서 공연을 하는데 부산의 공연 기획자가 생각보다 표가 안 나가니까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공연 전날. 그래서 가수 김종환하고 내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서 한 게 그래도 강행하자. 김종환 매니저가 강행 못 하겠다. 돈을 못 받았다. 강행하자 우리는. 제가 이제 김종환 씨 이제 전국 공연을 연출하고 이렇게 할 때를 그러면서 제가 김종환한테 뭐 했는가 하면 당신이 여기에서 돈 때문에 그만뒀을 때는 당신은 부산 팬들한테 영원히 그게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당신 공연 보러 안 온다. 강행을 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매니저는 뭐 안 된다. 내가 무조건 강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강행을 했어요. 강행을 했는데 KBS 홀에 2,400석 부산 KBS 홀에 새로 생겨서 2,400석인데 해당 500명씩 정도 모아서 이제 하루 2회 공연씩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자기도 그렇게 인기 있는데 왜 손님이 없느냐 해서 내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죠. 신비감이 있어야 된다. 가수는. 그래서 콘서트를 하는 가수는 콘서트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평생은 성공한다. 텔레비라는 게 지금은 뭐 아이돌이 연기도 해야 되고 뮤지컬도 하고 하지만은 그 시대만 해도 신비감이 있어야 된다. 그 당신 진짜 신비감이 있고 얼굴 없는 가수로 존재의 이유가 떴는데 사랑을 위하여 하는데 그때 잭스키스, H.O.T, 김종환 3명이 후보로 올라갔는데 김종환이가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아이돌 그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그때부터 막 근데 자기 또 가족이
아내까지도 우리 남편이 왜 못생겼다고 텔레비에 보이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나오고 하는데 텔레비 몇 번 나가니까 신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 안 되었는데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제한테. 그때부터 제하고 서서히 멀어졌어요. 세월이. 근데 언젠가는 전화 와서 30년 산 발렌타인을 보내왔더라고요. 세월이 한참 지났어. 한 10년 전인가? 근데 이걸 김종환이가?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형제 배성혁 씨 하면서 우구절절하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이후로 뜨지를 못하니까 그때 시기가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절대 텔레비에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지금 시기에 하나 예를 들면 그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인가 90 초반에 3명의 가수가 뛰어난 가수가 나왔어요. 신성훈, 심신, 이범학이라는 가수 3명이 동시에 나왔는데 동시에 3명이 아이돌 여자들이 막 보는 순간 기절하는 가수가 3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음악의 최고의 전성기는요 80년대 중후반부터 해가 90년대 중후반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때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에 가장 뛰어난 음악들, 뛰어난 가수들이 다 나왔었죠. 근데 그때 한 연도에 3명이 나왔는데 최고의 가수들이었죠. 근데 그때 신인 가수상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은 심신 받고 KBS는, MBC는 이범학이가 받았어요. 신성훈이가 받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먹혔는가 하면 신성훈이는 계속 인기 있을 거라고. 신성훈이는 저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범학이 지금도 제일 친한 동생 중에 하나인데 이범학이한테 이야기했는 게 뭔가 하면은 콘서트를 해야 된다. 직접 관객과 만나야지. 여러분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직접 보고 하면은 영화는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방적으로 필름이 돌아가는데 관객이 자든 한 사람이 왔든 진도는 나갑니다. 공연은 관객과 사람이 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객의 호응에 따라 노래가 많을 수도 있고 노래가 훨씬 재밌을 수. 그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공연 산업은 세월이 지나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이야기했는데 형 맞아? 그럼 공연을 너는 해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세 발이 핀가 몰래카메라 했더니 정신이 싹 가버렸어요. 진짜 정신약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습니다. 이범아이가. 그래서 근데 훗날 되니까 어떻습니까? 심신 이범학은 지금 이름만, 신성훈은 지금도 공연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최고의 가수로. 그만큼 자기 관리라는 게 차별화를 시켜요. 3명 중에 신인상 못 받았을 때 제일 비참하고 그랬는 가수가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 최고의 가수가 돼요. 이성환이라는 가수가 아주 영리한데요. 보니까 나이가 이성환이가 50입니다 원래. 근데 아직 어린 왕자라고 막 하는데 착하게 빠져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삼성의 임원이었고 부잣집 아들이었죠. 근데 가수 딱 무명 때부터 가수 콘서트를 했어요. 무명 때부터 가수 콘서트 했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콘서트를 하면서 무대고 연출을 막 다른 사람들은 노래 막 할 때 막 연출을 옆에 해요. 그때 야, 저 친구는 정말 노래도 코맹맹이 소리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 뭔 가수가 저렇게 노래를 코맹맹이 하냐고 그랬는데 지금도 인기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보니 좀 나이 50대 했는데 너무 좀 심하게 왕자병이 걸려 있던데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런 컨셉을 갖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수 공연을 쭉 하다가 뮤지컬로 돌아선 가장 큰 계기가 제가 어릴 때부터 악극도 너무 좋아했고 가수 하려고 중학교 때 수업 중간에 완행버스 타고 성주까지 가가지고 성주에
천막 안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노래하는 거, 악극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는데, 가수 공연들이 이제 산업화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수가 제왕이에요. 막 가수가 자기가 연출도 하고,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주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가수는 리허설도 없이 끝에 나타나서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자 연주해 보세요 하고, 이거 완전 연출도 없고, 공연 기획자는 표 팔아서 돈 버는 사람으로 전락해가고. 그게 처음에 누가 그랬는가 하면 이 나훈아 씨가 그랬습니다. 나훈아 씨. 근데 나훈아 씨는 대가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연출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나훈아 씨는 그렇게 해도 다 인정을 하지만은, 이제 가수 좀 인기 있다는 가수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를 하면은 일반 연주자들은 연주비를 주고 1,000만 원을 받으면 900만 원을 자기가 해버려요. 엔터테인먼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급변한 상황에 저는 제 위치가, 이건 그냥 돈 버는 사람밖에 안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뮤지컬 공연 기획자의 가장 한 말씀 해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직업은 저는 그래서 책도 조심스럽게 내자고 하는데도 안 내는 이유가, 내가 정말 이게 어느 정도 낼 자신이 있을 때 내겠다는 이야기인데, 공연기획자는 우리나라의 공연기획자의 내가 그래 생각한다고 해서 뭐 내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연기획자는 감동을 주는 전도사라고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전도사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사람한테 감동을 준다는, 결혼하려고 하는 프로포즈를 하는 것도 여자한테 감동을 줘야지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감동이 없는 공연은 저는 진정한 공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수 공연, 뭐 트로트 하는 가수 공연은 예술이고, 예술이 아니고 클래식 하는 건 예술이다라고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참 저 교수는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예술이다, 예술 아니다라는 판가름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각 개인에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나훈아 씨 공연을 보고 아줌마가 그날 밤에 잠 못 자고 감동을 받으면은 그게 예술입니다. 그 아줌마한테는. 그 예술을 가지고 무슨 게 예술이다, 예술은 기자들이 막 기사를 할 때 이거는 뭐 예술 작품이 아니고, 그거는요 정말 많이,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보고, 여러분 모나리자를 보고 여러분들 중에 이거 뭐 별거 아니라면 그분한테는 예술이 아닌 겁니다. 예술은 각 개인의 기준에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쓸 자리가 없어지는데, 하루는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보니까 뮤지컬은 주인공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들 와서 연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땀 흘리게 하고, 주인공이라고 해서 늦게 오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자의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문화산업이라는 걸 좀 공부할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화산업을 공부해 보니까 문화산업이야말로 여러 장르 중에 공연산업도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하는 게. 문화산업으로 할 수 있는 공연산업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겠다. K-팝이나 뮤지컬이다. 그래서 제가 뮤지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로 뛰어들었는데,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는 가정에서 뮤지컬로 뛰어들었는데, 대구에 뮤지컬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고, 너무 힘들 때마다, 돈이 쪼달릴 때마다 집에 결혼해가지고 또 집에서 돈을 가져와서 공연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이 힘든 시기에 가수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제가 힘들 때마다 공연을 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공연을 해주고, 돈도 사회 공연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번은 사왔는데, 사회 공연에 제가 300 주겠다니까 350만 원 달래요.
그래 50만 원까 친구끼리 또 사올 수도 없잖아요. 계속 김광석 씨 스타일이 그래. 차분하게 50만 원 더 줘. 아닌데 저도 차분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봐. 8천 원씩 받았어. 어? 그 동아 쇼핑에 120석이 있거든요. 아트홀인데 거기에 제가 250명씩이었습니다. 김광석 공연하면 줄 서가지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애 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300만 원 줬는 게 미안해서 그때 돈으로 200만 원을 더 얹어가 줬어요. 네, 500만 원 준 적도 있고 한데 김광석 때문에 제가 돈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평생 그 친구에 대해서 잊지 못해서 지금도 뮤지컬 하지만은 김광석 다시 부르기라는 공연을 제가 만들었어. 박학기가 또 김광석이하고 친구예요. 같은 친구인데 사실은 김광석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고 한데 64년생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우라는 사람을 제가 무명 때부터 알고 제가 1년 동생이기 때문에 형 동생이었어요. 근데 김광석은 내하고 친구였는데 김광석이하고 이상우하고도 친구하니까 3명은 모였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어디 아프다 하고 안 나갔어요. 사실은 그런 묘한 관계가 있었는데 박학기도 한 살 많은 김광석의 친구인데 알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게 지금 말높여요. 나이 오셔도 놀랍는데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김광석 거리도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위에 스피커 음량 시설을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그거를 하고 김광석 다시 부르기 공연하면서도 수익이 나는 공연은 무조건 김광석 재단에다가 하는 게 옛날 제가 그보다 더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튼 그래서 뮤지컬로 돌아서서 문화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뮤지컬을 하면서 좌절 공연 아까 2개 좌절이라고 그랬는데 지하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지하철 사고가 났는데 정태춘 박은옥이라는 부부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바로 밑에 나이는 정말 통기타 전설적인 사람인데 조동진 씨라고 하나 음악의 대부예요. 그 사람 밑에 줄기가 다 김광석부터 다 밑이에요. 지금 유리상자까지. 근데 그분의 공연을 시민회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지하철 사고가 났는데 시민회관에 분향소를 그쪽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때 대구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분향소를 설치하니까 공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취소를 했어요. 했는데 그 시카고라는 뮤지컬이 안무가 너무 대단하고 노래가 좋고 안무가 우리나라 뮤지컬 배우가 그 시절에 할 수가 없었어. 영국 오리지널 팀이 오는데 그게 이제 2001년도입니다. 그때 오는데 분향소가 1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3월달인가 지하철 사고 났죠. 그런데 계속 있는 거예요. 분향소가 유가족들하고 막 협의가. 근데 외국에 돈을 줬잖아요. 계약금. 이건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고민을 하다가 8회 공연이나 하니까 대구 최초로 뮤지컬 8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돈으로 제가 꽤 많은 돈을 기어서 한번 문화산업으로 뮤지컬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러고. 그래서 경북대 대강당이 유니버시아 대회 개최 기념으로 무슨 행사하는 거를 잡혀있는 걸 찾아가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빌려주십시오 이러고 빌렸어요. 그걸 빌리니까 무대가 안 되는 겁니다. 무대가 안 되니까 무대를 하려니까 그것을 공사를 하고 복구를 해달래요. 그거 하는데 1억이 넘게 더 돈이 더 그래도 강행해야 되겠다 약속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버렸어요. 시민회관은 1300석인가 그런데 경대는 2000석인데 2000석이 다 매진된 거예요. 8회. 그게 대박이 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서 왜 대구에서 뮤지컬이 이렇게 대박이 났을까 보니까 대구에 예술적인
가치가 대구가 남쪽에서 분지다 보니까 우리 대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볼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경주도 있고 안동도 있지만은 대구 사람들이 안동 경주에 관광하러 많이 안 가요. 그죠? 그래서 근데 대구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예술가들도 많이 탄생이 됐는데 6.25 터졌을 때 예술가들이 피난을 대구로 다 왔잖아요. 왔는데 남산동, 계산동 지금 이쪽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피난을 가면은 옛날에 사람들은 피난을 가면은 전부 부산까지 가는데 예술인들은 게으르잖아요. 사실 저도 게으르거든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래서 그 대구에 다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게 계기로 대구에서 예술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대구가 예술적으로 타도시보다도 앞서가게 되고 재단에 이때 우리나라의 예술대학이 제일 유명한 게 계명대학이었습니다. 계명대학은 정말 예술대학은 어마어마하게 유명을 했어요. 그런데 계명대 말고도 경북대, 영남대, 효성여대, 지금 대구 카톨릭 전부 다 음악대학이 다 있었어요. 가까운 부산에 가면 부산에 부산대학까지 음악대학이 없었습니다. 종합대학에 예술대학이 다 있는 데가 우리 대구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역사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나온 배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직업적으로 예술은 발전되고 있지만 직업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을 해야 된다. 대구는 뮤지컬을 해야 된다. 드시면서 하세요. 저도 배가 고프네요. 피자. 강의는 언제까지 하면 되죠? 시간이 오버됐는가요? 음식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아, 예. 남았어. 그래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대구는 뮤지컬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황당하게 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한테 황당하게 짝이 없다고 그랬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성악가가 나왔는데요. 성악가 여기 음대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뭐 연기과나 없고 성악가, 연기과,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 피아노를 치는 사람 수많은 예술인들이 졸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가수 하겠다 그러고 DJ한테 강제로 보낸 이유를 알겠어요. 왜? 부모 입장에서는 그 직업이 전문가가 돼야 해서 유명하든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요 성악해서 독일에서 어마어마하게 석사받고 오페라의 주인공을 했는데 대구 오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옛날보다 음대 교수 학생은 줄어드니까 교수는 자리 안 내놓지 시간 강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외국에 돈 있는 사람이나 유학같이 돈 없는 사람은요 옛날에 집을 팔고 진짜 딸 유학 보냈습니다. 재능 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10,000명에 1명 유명해지면 모르겠는데 이건 영원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차라리 대학교 졸업해서 얼른 돈 좀 있는 사람들 학원 차리면 실속이라도 있어. 학원 차려서 피아노 학원 뭐 그래서 이런 사회 현실에서 교수는 뭐 하는가 하면은 절대 성악가 예술에 있는 사람은 대중음악 부르지 마라. 뮤지컬에 과거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은 교수들이 뮤지컬 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뮤지컬은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조현영 전 시장님인데 전 시장님이죠. 이분이 지금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2번 하시고 간선시장, 민선시장을 또 2번이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재임 때 지하철 사고가 나서 뭐 그랬지. 이분이 정말 그 아는 분들은 다 존경을 합니다. 저처럼. 이분은 만날 때마다 배울 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문화산업과의 뮤지컬을 넣었어요. 다른 도시는 문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뮤지컬을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근데 문화산업과에 넣어서 뮤지컬은 문화산업이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는 게 한 2, 3년을 준비해서 그때 돈으로 한 30억을 들여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 한 2달 동안 맘마미아 공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3년 2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준비를 했죠. 그런데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대구 오페라 생겨가지고 너무 잘 됐다. 이래서 맘마미아를 준비하는데 아니 어떤 공연장에서 2달 동안 대관을 해주냐고 미쳤냐고. 대관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예술인데 쓸 데도 없는데 한 공연을 2달 동안 해주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 동안 대관 해주면 1년치 대관료보다 더 많이 받는데 하나 대관을 해줘버리고 나머지는 대관료를 사게 해주는 게 더 정책적으로 맞는데. 그리고 원래 뮤지컬은요 대관료에 대구 오페라하우스에 하나 예를 들어 수성한테 배웠던 뮤지컬은 지금도 대관료를 100만원 받으면 뮤지컬은 150만원 받습니다. 200만원 받고 더 받습니다. 이거는 상업적이라고. 요즘 상업적인 문화산업이라 가지고 더 받아야 되면은 맞는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의례가 하나밖에 없을 때요. 대중가수 공연은 세금의 46.5%를 받았어요. 대구에서. 그게 뭔가 하면은 5.6%는 문화진흥기금, 10%는 부가세, 30%는 흥행세 하면서 받았습니다. 흥행세. 그 만원짜리 티켓 팔면 4,560원을 내야 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시민회관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울자 겨자 먹기로 비싼 프린스 호텔 공연장도 아닌데 그런데 150만원, 200만원씩 주고 대관을 했어요. 그리고 막 옛날에 불법해가 공무원들 막 돈 주고 이걸 티켓을 받잖아요. 받으면 sel려서 세금 매기니까 티켓을 받을 때 잠깐 돈 주면서 잠깐 이야기하자 하고 직원이 버뜩 받아가 왕창 받아가 숨겨놓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완전히 이게 구시대적인 거죠. 근데 대구에서 대관 노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조현영 전 시장님이 찾아갔죠. 제가 이런 뮤지컬을 제가 개인 돈으로 30억을 하는데 적잖아도 제가 적잖아 하는데 이거 대구에 맘마미아 공연을 하면은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온다. 그때는. 그래서 시장님이 대관을 해주라 그러니까 해주라 그러고 제작 발표하는데도 시장님이 직접 왔어요. 또 힘도 실어줘요. 우리 대구 시민들이 먼저 봐줘야 된다. 근데 이게 56회 앵콜 2회까지 또 추가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유효 관객이 67,0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때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먹혔는가 하면은 당신은 적잖아니까 이거 무조건 적잖아니까 하지 말라고 저를 붙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적잖아할 것 같은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하도 주위에서 하니까요. 겁이 난데 이게 큰 돈이기 때문에 적잖았을 때 제 인생은 뭐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 30억이 제 돈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도 좀 받고 했지만 그랬는데 이게 대성공을 이루어서 제가 그때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은 대구 경북을 빼고 외지인이 42%가 왔어요. 제가 그때 티켓링크인가 한 곳에만 표를 팔았기 때문에 그 주소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7%가 경기도 서울에서 온 거예요. 또 맘마미아가 또 그때 계기가 된 게 그때 KTX가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로 KTX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할인해주고 할인 안 해줘도 당일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그 돈만큼 다시 환불해준다.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했는데 여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제가 뮤지컬 페스티벌을 만들자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해서 뮤지컬 축제 그거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 알아보니까 뮤지컬 페스티벌이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2년 전에 생긴 뉴욕 뮤지컬 페스티벌이 있고 하나는 칼리프
뮤지컬 페스티벌이라고 해변가에 영국에 있는데 이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뮤지컬 페스티벌은 보니까 우리처럼 관광하고 이런 뮤지컬을 재밌게 보는 축제가 아니고 기획자, 금융, 극장주, 투자자들이 가능성이 있는 뮤지컬을 보는 쇼케이스를 보는 축제였더라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거는 대구에서 하면 되겠다. 왜? 그때 제가 조건을 제시했는 게 타 도시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해가 성공하면 타 도시 할 건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은 전국에서 공연장이 최첨단 공연장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도시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페라하우스가 생겼죠. 수성아트피아가 생겼죠. 동국문화예술회관이 생긴다 그러죠. 학생문화센터가 최첨단 1000석 넘는 공연장이 다 생겨요. 지금도 며칠 전에 학생문화센터 갔을 때 제가 자랑했는데 부산만 가도 대구의 학생문화센터 같은 공연장이 없습니다. 아직은. 30년 된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은 40년 된. 그래서 그리고 서울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서울은 각 개인이 뮤지컬 전용 극장도 하고 하지만 각 구 개인이 하기 때문에 한 기간에 비워놓고 축제하자 못합니다. 그러면은 대구밖에 없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대구가 관객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마 인천에 한 6배가 많고 부산에 한 4배가 많습니다. 공연 보는 관객이. 장르마다 다르지만 아이돌 가수는 부산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또 희한하게. 근데 뮤지컬 쪽이라든가 이런 쪽 월등하게 대구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부산지사를 철수를 시켰는데 부산이 뮤지컬 전용 극장이 소양아트 센터가 센텀에 생긴다고 해서 바로 그 앞에 지사를 하나 했는데 5년 동안 적자났어요. 부산 사람들의 성향은 여기 뭐 부산 사람 계시겠지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퍼마하작하는 부산은 전형적인 관광지입니다. 부산에는 또 부산 사람들은 야구처럼 밖에서 들떠 있는 거 좋아하고 부산 영화제도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그 때문에 부산 영화제가 아니고 왜 막 영화의 광장인가 거기 전당에 막 연예인들 오고 레드카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막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년에 이런 거 하면은 부부 동반회가 술 한잔 먹으러 가지 공연 보러 안 갑니다. 그래서 사운드 뮤직이라고 3년 전에 대구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 동안 매진되고 부산을 17일부터 크리스마스 시절에 제일 중요한 시절에 하는데 대구는 매진됐는데 전부 6명, 50명 개 모임으로 오는데 부산은 개 모임이 아예 없더라고요. 연말 모임을 공연 보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시장보다 대구가 이런 게 많고 또 맘마미아에 보듯이 42%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축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반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구의 정체성에 뮤지컬이 서양 쪽인데 무슨 관계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뮤지컬이 왜 서양이냐? 우리나라의 판소리 창극도 뮤지컬이다. 악극도 뮤지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그리고 정체성 따지는 거는 맞지 않다.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이게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도에 가면 소사움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청도 소사움 축제 안 유명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진주 난강 소사움 축제가 우리나라 제일 유명했는데 청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제일 유명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시에서 프레로 해보자. 프레라는 게 연습 축제를 해보고 한번 해보고 좋으면은 1회를 하자. 이래서 2006년도에 프레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2007년도부터 정식 1회로 해서 원래 9회까지 하고 10회 내년에 1회 하는데 제가 마무리하자면 이 축제를 하면서 많은 걸 제가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구를 대표하는 뮤지컬을 만들자라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창작 뮤지컬 미스 코리아 수성 아티피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창작 뮤지컬을 이렇게 만들자 이랬는데 지역의 창작 뮤지컬 보니까 처음부터 그 지역의 역사, 전설, 그 지역의 인물을 가지고 만드는데 대중들이 뮤지컬은 문화산업입니다. 여러분 뮤지컬하고 오페라하고 그건 좀 이따 이야기. 정의도 한번 내리고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투란도트 초대권을 오늘 VIP 초대권을 넉 장 갖고 왔는데 2장씩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구 대표 뮤지컬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고민을 하다가 그래 대구가 뮤지컬 도시고 전 세계에 하지 않는 뮤지컬 축제를 하는 도시인데 여튼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 작품 크게 하는데 예산이 몇십억 들어가는데 축제 예산이 그때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데 한 5억을 예산을 가지고 만들자라고 이야기되어서 제가 투란도트라는 오페라 소재를 뮤지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세계적인 뮤지컬 젊은이들이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중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렌트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렌트. 그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인데 오페라 라보엠에서 왔어요. 라보엠을 렌트라고 만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오페라는 역사적으로 수백 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내용을 갖고 오면 됩니다. 레미제라블도요. 빅토르 위고의 그 책을 누구든지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미스 사이공이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인데 이 뮤지컬은 오페라 나비 부인을 현대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옥주현이가 해가 지금 엄청난 히트하고 있는 세계적인 뮤지컬 아이다가 오페라 아이다의 컨셉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투란도트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오페라인데 왜 뮤지컬이 안 만들었을까? 세계에 알아보니까 이태리에서 뮤지컬 만들다가 중단됐어요. 투란도트는 막 웅장하고 막 성이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만들었겠구나. 그러면은 뮤지컬을 그렇게 돈 들일 필요 없이 간소하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뉴욕에 가 있을 때입니다. 뉴욕에 가 있을 때 출장을 가 있는데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났어요. 대구 대표 뮤지컬이 중국 소재 투란도트가 웬 말이냐 이렇게 크게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의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대구에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건이가 전쟁 때 숨은 팔공산도 있고 안 그러면 갓바위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과가 유명하니까 사과를 가지고 뮤지컬 만들어도 되고 대구는 아가씨가 이제 예쁘니까 미녀의 도시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위원장이 중국의 내용으로 만들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득을 해야 되겠다. 빨리 출장 갔다가 와서 기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더욱 안티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연극 쪽에서. 처음에 연극 쪽에서 뮤지컬을 하니까 연극하는 사람 힘들잖아요. 사실은 연극이. 그래서 춥고 배고픈데 뮤지컬은 화려하니까 왜 대구가 뮤지컬 해야 되느냐고 항의를 제일 많이 했어요. 또 오페라는 오페라 쪽에서. 지금 오페라 축제가 있고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서 오페라 좀 하려고 하는데 뮤지컬 하는 거야. 그런데 찬스가 온 거죠. 뭔가 뮤지컬도 잘 되고 축제도 잘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려앉혀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투란도트가 기회가 온 겁니다. 대구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끊었던 담배를 좀 폈어요. 한 몇 대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트란토트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얘도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대구에 연극하는 사람들이 뮤지컬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뮤지컬을 만드는, 왜 뮤지컬을 만들어야 배우들이, 제작진들이 먹고 살아요. 언제까지 연극하면서 술 한잔 사주고 예술을 한다고 몸으로 띄우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란도트를 만드는데, 그 시대에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자체에서 뮤지컬, 지자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뮤지컬을 막 만드는데 지금까지 36개 도시가 만들었습니다. 수원이 30억 넘게 들여가지고 남한산성을 만들고, 경상남도가 처음에 28억을 가지고 이순신을 만들었어요. 제일 많이 만드는, 돈을 많이 만드는 작품들이죠.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없습니다. 뮤지컬은 계속 해야 되죠. 계속 하려면 대중들이 표를 사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는 뮤지컬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받는 사람도 한번 고돈 지원받아서 하고 끝입니다. 그 지원금으로 자기 생활하고 이래가지고 뮤지컬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뮤지컬이, 지자체에서 만든 뮤지컬이 나라 세금으로 다 날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뮤지컬 하는 사람들한테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아주 긍정적인 게 있는데, 뮤지컬만큼은 그 중에 몇 작품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해요. 그게 문화산업이니까. 다른 예술 장르는 그 돈 했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있었냐 그거 따지면 안 되지만, 뮤지컬만큼은 뭔가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제가 하고 나니까 뮤지컬을 쇼케이스로 하고 정식으로 하고 나니까 또 대구 배우가 아니래요. 왜 서울 배우를 써서 하느냐고. 제가 대구 배우들을 오디션에 뽑았는데, 트란도트 역할을 주인공을 뽑았는데 도저히 계대 성악가인데 연기를 안 해봐서 힘든 거예요. 근데 루 역할은 더블 캐스팅으로 세웠죠. 안 세운 것도 아닙니다. 많이 세웠는데 왜 대구 창작 뮤지컬에 대구 배우가 다 안 하느냐고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럴 때 내가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희생을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소신이 뭔가 하면, 대구의 뮤지컬 배우를 제가 가장 많이 키우는 사람인데, 뮤지컬 배우를 키워서 대구에 나앉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뮤지컬은요, 오디션을 봐서 뽑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오디션, 지금 계명대학교 성악교 출신들이 지금 저 일본에서 주인공 하고 있죠. 캐쳐. 상해 가면 상해 타는 뮤지컬이 대구에 계대 성악가 나온 여자가 지금 주인공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오디션을 봐서 되면은 되는 거예요. 대구에 데리고 있으려면 대구에서 계속 뮤지컬 전용극장에서 360일 공연을 해야지. 이 사람들 뮤지컬의 장점은 한 번 해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나 일본이나 이런 호주 이런 데는 언제에서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시작을 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매일 밤 한 공연이 레미제라블입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영국의 자랑이자 영국의 자존심이자, 영국이 뮤지컬은요, 미국 브로드웨이가 더 유명하다지만 영국이 이겁니다. 작품성. 지금도 제가 레미제라블을 봤을 때 7일 동안 잠 못 잔 기억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지죠. 근데 예를 들자면은 그런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빅토리 위고의 레미제라블, 우린 장발장의 내용을 가지고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뒤에 혁명 이야기는 없는 줄 알았어요. 금지가 되어서 책을 그 앞에까지 딱 만들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내용 뒤가 더 의미 있고.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우리나라에서 오페라 유령 캐쳐 및 사회공, 캐쳐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오페라 유령,
그 다음 미스 사이공인데 레미제라블을 못 온 거예요. 왜 못 왔느냐?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 전부 다 노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데다가 노래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배우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디션을 볼 때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오디션을 봤는데 정성화라는 배우가 됐는데 저는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최악의 선택이었는가? 처음에는 개그맨 출신이었잖아요. 이미지가 이런데 표 누가 사겠냐고. 그런데 대구 뮤지컬 도시니까 제가 대구에서 제일 먼저 서울보다 대구에서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첫 공연을.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뭐 재미는 못 봤죠 역시. 근데 정승화가 정말 잘해요. 근데 일본도 배우가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떨어진 배우 김준현, 양준모가 가서 주인공을 한 거예요. 일본의 레미제라블 예를 들어서 그만큼 주인공 이게 뮤지컬은 산업화가 되어서 계속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뮤지컬 축제에 토란도트를 만든 계기가 이게 지금 대구에서 만들어서 차후에 10년, 20년, 30년 세계인들이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해야 돼요. 제가 명성황후가 우리나라 뮤지컬의 자존심이고 데이트를 쳤어. 저도 명성황후를 이렇게 보고 정말 좋은 작품 우리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뮤지컬이 한 편 나왔다라고 했지만 명성황후가 만들어지고 데이트를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다 옛날 역사극을 가지고 만들어요. 명성황후 이후에 성공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명성황후 이후에 돈만대 같이 하나도 없어요. 왜? 명성황후가 히트하는 바람에 전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성황후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영국에 가서 기립박수 받았다가 9시 뉴스에 나왔는데 그때 기립박수를 받았는 게 혹평을 받았습니다. 왜 혹평을 받았는가 하면 영국 언론에서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왔어. 그 시절에 20년 전이죠. 작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뮤지컬 하는데 외국인들이 뭘 내용을 알아야지요. 재밌죠. 차라리 명성황후는 이문열의 여우사냥을 가지고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다면은 제목은 여우사냥입니다. 뮤지컬 여우사냥. 그리고 명성황후라는 내용 시의 사건을 일본하고 하는 시의 사건을 그거를 역사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립되는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명성황후의 살인 이런 거를 관객들한테 암시적으로 내용을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게 뮤지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들도 보고 내용을 알고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그게 힘들죠. 그래서 명성황후라는 게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미국에서 초청했습니까? 일본에서 초청했습니까? 영국에 초청했어요. 우리 돈 들이고 가서 데이트했다고 답으로 한국 공연을 광고하기 위해서 한국 공연 흥행을 위해서 외국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명성황후는 한국 뮤지컬 역사의 한 획을 건 대작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 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한국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중국 빼고 지금은. 일본은 자기들 욕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스토리텔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뮤지컬 축제 영주에서 대표 뮤지컬이 나왔다고 정도전 나왔는데 역사를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도전 가면 젊은 사람 표사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울산에서 태화강이라는 뮤지컬 나와서 대작이죠. 정말 제 공연도 유치하지만 태화강은 울산하고 우리 나이 또래는 아니지 태화강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계적인 관심, 세계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가능성이라도 있다. 그래서 투란도트는 제가 오페라하고 달리 물소가 아닙니다. 배경이 용궁의 배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나아가서 미국까지도 미국 배우로 해서 우리가 미국에 팔아서 미국에서 매일 밤 볼 수 있는 이런 뮤지컬을 만들고자라고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처음에부터 돈이 너무 적게 들여서 작품을,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느 창작 뮤지컬보다 음악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창작 뮤지컬 만들었더라고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계적인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면 이게 우리 게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우리 것을 접목시키면 되는 것이 그게 세계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그 차례국에 너무 먹고 싶어서 저도 먹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같이 드시죠.